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역대급 폭등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계약을 둘러싸고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공공연하게 계약 파기를 유도하며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 남구의 일부 아파트값이 2배나 상승하며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외지 투기 세력으로 빚어진 현상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급상승한 아파트 계약건을 직접 확인해 분석해봤습니다. 내일 0시 오늘 밤 자정부터 울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장 등의 출입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교 밀집도 역시 내일부터 3분의 2 이내로 줄이는 학사 조정이 시작됩니다. 한 지체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던 중 휠체어와 안전벨트를 제대로 고정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기사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콜택시 측은 폭언한 것은 맞지만 당시 안전벨트는 제대로 착용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남구의 일부 아파트 값이 2배나 수직 상승하며 울산 지역에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외지 투기 세력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UBC 취재진이 눈에 띄게 많이 오른 아파트 계약건을 중심으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외지 세력이 사들인 물건을 찾기는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투기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줄곧 매매가 7억 원 선을 유지하던 남구의 한 43평형 아파트. 올해 월 9억을 넘기더니 지난 9월 불과 넉 달 만에 실거래가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나온 동가 층수를 토대로 해당 계약건 가운데 하나로 추정할 수 있는 두 채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한 채는 외지 투자 세력이 울산에 입성했다고 알려진 시기보다 1년 전에 울산 거주자들끼리 한 차례 사고 팔았고 또 다른 한 채는 2014년 분양 이후 한 번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1년 새 2배가 올라 최근 1, 2단지에서 각각 12억 원가량에 거래된 33평형 계약건은 어떨까? 이 역시 외지 세력과 무관한 울산 거주자끼리 사고 판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하지만 최고가 밑으로 1년 새 2, 3억의 시세 차익을 거둔 다량의 물건 전부에 외지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우팀들이 오면서부터 분위기를 형성을 시켜줬고 그러면 올라가? 그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부장권 상태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지금. 무엇보다 7월부터 몰아친 지역 집값 광풍의 원인으로 외지 세력의 매물 싹쓸이가 결정적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요 공급에 있어서 대충 균형이 계속해서 맞아봤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느 날 투기 세력들이 와서 한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약 한 70개 내지 80개를 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내지 2달 사이에 다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급 자체가 그냥 말라버립니다.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바라보는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도 장기간 집값 하락에 대한 반등이란 분석과 외지 세력의 개입 투자 이후 전형적인 묻지마 추격 매수란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처럼 최근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역대급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계약을 둘러싼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공공연하게 계약 파기를 유도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4억 4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 40평형이 불과 2주 만에 5억 8천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올 초 6억 원 선에 거래됐던 남구의 이 아파트 33평형은 한 달 전 11억 9천만 원에 매매돼 2배가량 폭등했습니다. 더구나 울산의 규제 지역에서 비껴가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되자 계약을 둘러싼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공연하게 계약 파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계획 상환하는 그런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싸게 팔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더라도 위약금 이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새 매수인과 계약하면 차액만큼 더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정 뚫린 아파트 값이 하룻밤새 몇 천만 원씩 오르고 집을 사려는 대기자가 넘쳐나자 생겨난 새로운 현상입니다.
매매 계약서상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자산인 신뢰의 붕괴와 시장 질서 문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당사자는 중도금 지급 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큰 금액이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중도금을 빨리 치르려는 매수인과 가급적 잔금일을 늦추려는 매도인 사이의 수싸움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를 걸로 예상하는 울산 지역 소비자가 늘면서 주택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44로 한 달 새 13포인트 오르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와 매매가가 동반 급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울산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울산시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배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199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중구 소재 골프 연습장과 커피숍에서 196번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196번은 서울 광진구 17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광진구발 렌차 감염이 이어진 겁니다.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울산의 확진자 수는 26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울산도 내일부터 2주간 민간 부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다소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럽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흥시설 4종은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는 밤 9시부터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일 경우 좌석을 띄워서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부문은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려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각종 회의도 온라인 등 비대면 위주로 하도록. 실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수준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도 수용 인원의 10% 수준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울산시 교육청이 내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준수하는 내용의 학사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밀집도 조정에 따라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은 원격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방과 후 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울산시 교육청에도 수능 시험지가 도착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울산 지역 수험생은 모두 만 71명으로 수험생 안전을 고려해 시험실 인원을 24명으로 줄이고 시험실은 523실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은 수능 하루 전인 2일 예비 소집에는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 입장은 금지되고 시험 도중 기침이나 발열 등 유증상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지체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던 중 휠체어와 안전벨트를 제대로 고정시켜달라고 요청하자 기사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협회 측은 폭언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당시 안전벨트는 제대로 착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권명길 씨는 지난 2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안전벨트 4개 중 1개를 권 씨의 다리 앞쪽에 고정시켰고 불편함을 느낀 권 씨는 휠체어 뒤쪽에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 뒤에 원래 해주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권 씨의 요청에 기사는 앞쪽 안전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만 고정시킨 채 차를 출발시켰고 권 씨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대처법을 문의할 생각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차를 출발시킨 권 씨와 활동지원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기도 전에 그거 출발시켰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출발시키지 말았어야죠. 목적지로 향하는 20분 동안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권 씨. 문제는 이런 갈등이 권 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자의 그 특성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한 대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나하고 의사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장애인 콜택시 협회 측은 기사가 권 씨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휠체어와 안전벨트는 제대로 연결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울산시로부터 연간 63억 원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9천여 명이 등록해 하루 평균 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저희 여기서 한 40분. 뉴스플러스입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5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분양받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해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울산의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가 발표한 10월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4% 감소한 47억 3천만 달러, 수입도 21.4% 준 23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자동차 회복 속도가 더뎌졌고 석유의 수출 부진,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준 걸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울산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일제히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석유 정제 등이 줄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소매점 등의 판매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모두 감소하며 지난해보다 1.4%가 줄었습니다. 중구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도 해외 연수 예산 5,7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구의회는 당초 예산안 중 의원 공무 국외 연수비 3,700만 원과 수행 경비 1,700만 원 등 해외 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의전 차량과 업무용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등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울산 주요 기업들도 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울산 본사와 조선소 방역 지침을 2.5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회의와 필수 업무 외 국외 출장, 또 송년회 등 회식과 사내외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역시 회식, 송년회 등을 금지하고 모든 출장과 사내외 교육, 워크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울산시 의회 백운찬 의원은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련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편성된 항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최근 울산에서 장구시험장발 확진자가 16명이나 발생해 시민들이 놀랐다며 지역 내 미등록 문화예술체육단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활동 특성에 따른 방역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한 KTX 울산역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이 울산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시가 제출한 KTX 울산역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의 지분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지주 40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화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개인 지주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지역 여론 주도층들에게 품격 높은 강의와 폭넓은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4기 UBC 아카데미 17번째 강의가 오늘 저녁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효재 한복 디자이너가 가치 있는 삶을 주제로 원단과 보자기로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자세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스스로가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로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이끌 울산관광재단 창립총회가 오늘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와 감사 등 임원 9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울산관광재단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와 울산 시티투어 업무를 맡게 되며 재단을 이끌 대표이사는 12월 중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개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50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30대 여성 B씨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화가 나 돌멩이를 사람과 차량을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